더구나 최근에는 성인 당뇨도 크게 늘어 지난 10년 동안 환자 수가 70%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의료 비용 중에 당뇨에 들어가는 게 12.5%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당뇨병이 2배로 증가한다면 국가의 부담도 그만큼 많아지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핀란드의 사회보장제도는 이 병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당뇨병을 미리 예방하는 게 훨씬 싸게 듭니다. 핀란드는 2000년부터 당뇨 예방 프로그램을 위한 준비 연구에 착수했다. 핀란드 당뇨협회에 따르면 합병증을 치료하는 비용과 예방하는 비용이 최고 25배 넘게 차이가 난다. 즉, 당뇨병을 예방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볼 때 훨씬 경제적이라는 것이다. 인구 4만의 작은 도시 템페레. 이곳에서는 스키를 즐기는 주민들을 흔히 볼 수 있다. 템페레 자치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스키 코스다. 핀란드의 지방 정부들은 법적으로 주민을 위한 스포츠 시설을 갖출 의무가 있다. 동네 가까운 곳에 스키 코스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한겨울에도 운동을 계속할 수 있다. 스키는 일주일에 7일을 타고 있습니다. 다 합쳐서 100km. 오늘은 20km 탔어요. 2년 전에 심장마비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한쪽 다리에 약간 감각이 없긴 하지만 운동하거나 스키를 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1955년에 설립된 핀란드의 당뇨협회. 협회 야코 투밀레토 박사는 성인 남녀 522명을 상대로 1993년부터 6년 동안 당뇨 예방 실험을 실시했다. 처음에 사람들은 제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당뇨병을 예방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었죠. 그래서 당뇨병도 예방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몇 년 동안 임상 실험을 진행하면서 아주 간단한 생활 습관과 식생활의 변화로 당뇨병을 60%나 예방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투밀레토 박사는 당뇨 발병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게 당뇨 예방을 위한 5가지 수칙을 제시했다. 그 내용은 체중 감량과 영양 섭취 등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에 관련된 것들이었다. 그 결과 당뇨 예방 수칙을 한 가지 이상 실천한 사람은 당뇨 발병률이 15%, 13%, 4% 수준으로 점점 낮아졌고 4가지 이상 실천한 사람은 연구 기간 중 당뇨병에 걸리지 않았다. 핀란드 국민의 3분의 2가 일주일에 최소한 3시간 이상을 운동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국가들 중 신체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여기에는 당뇨병을 개인의 고통으로 방치하지 않고 국가를 위협하는 질병으로 인식, 적극적으로 대처해온 핀란드 정부와 사회의 노력이 숨어 있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헬싱키 시내. 마이어 부인은 일주일에 2번씩 꼬박꼬박 시내 외출을 나온다. 매주 그녀의 발걸음을 이끄는 곳은 헬스클럽. 당뇨병에 걸린 지 35년이나 된 마이어 부인은 이곳에서 의사의 처방대로 근육 강화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주로 한다. 당뇨 환자에게는 헬스클럽이 무료이기 때문에 그녀는 부담 없이 운동할 수 있다. 여기 다닌 지 벌써 12년이 됐어요. 일주일에 2번씩 꼭 나온답니다. 운동은 꾸준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해요. 거의 아파트시나 봐요. 아유, 방금 얘기했지만 운동은 꾸준히 해야지. 가끔씩 해가지고는 소용이 없어요. 마이어 부인은 성실한 환자다. 의사의 지시대로 꾸준히 운동한 덕분에 마이어 부인의 혈당은 늘 정상 수준을 벗어나지 않게 유지되고 당뇨병에 걸린 지 35년이 됐는데도 아직 아무런 합병증도 생기질 않았다.
혈당 관리를 아주 잘하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약물 치료가 필요 없습니다. 환자가 복용하고 있는 유일한 약은 콜레스테롤 강화제이며 당뇨는 식사와 운동으로 잘 조절하고 있습니다. 헬스클럽에서 나오면 그녀는 곧바로 약국에 들른다. 오랜 단골인 약국에서 그녀가 내미는 것은 회원카드와 당뇨 환자 증명카드. 지갑은 열 필요가 없다. 당뇨 예방을 위한 혈당 측정기나 약값은 모두 의료보험으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당뇨 환자들은 약값을 전액 의료 보장받기 때문에 약을 살 때는 언제나 무료입니다. 우리가 일단 약을 내주면 나중에 정부에서 돈이 나오죠. 마이어 부인의 집에는 또 한 명의 당뇨 환자가 있다. 올해 80세가 된 그녀의 남편. 그에게는 다리의 신경이 마비되는 약간의 합병증이 시작됐다. 노부부의 식사는 물론 철저한 당뇨 식단으로 이루어진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 야채를 끓인 스프, 그리고 탄수화물과 식물성 지방이 가득한 귀리죽이 주요 메뉴다. 여기에 입맛을 돋울 수 있는 과일들이 첨가된다. 이건 집 근처에서 딴 블루베리예요. 건강에 아주 좋은 열매지요. 비타민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귀리죽하고 같이 먹는데 남편은 블루베리 위에 죽을 얹고 나는 죽 위에 블루베리를 얹어서 먹지요. 의사가 노부부에게 처방한 식이요법은 주로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것이다. 성실하게 의사의 처방을 따른 마이어 부인에 비해 남편 시보넨 씨는 초기 당뇨병 관리에 소홀한 편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돼지고기 대신 닭고기를, 그리고 야채와 잡곡, 과일을 주로 먹고 음료수는 과일 주스를 마시거나 무지방 혹은 저지방 우유를 고집한다. 그것이 당뇨병을 수십 년 앓고 있으면서도 합병증을 지연시키고 70세가 넘도록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이다. 최근 들어 다리가 불편해진 시보넨 씨. 운동 부족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식이요법을 강화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운동을 바로 시작한 게 아니라서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게을렀는지. 그래서 지금은 음식을 신경 쓰고 먹는 양을 좀 더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핀란드 당뇨협회에서는 식품업체들이 좀 더 건강에 좋은 식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정책 아이디어도 내놓고 있다. 사회적인 노력이야말로 당뇨병 예방의 가장 큰 요소라는 핀란드. 핀란드의 경험은 당뇨병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모든 국가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 세계 당뇨 환자는 현재 1억 7천만 명이 넘는데요. 세계 당뇨연맹은 앞으로 20년 후면 전 세계 당뇨 환자가 무려 3억 6천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건 일본과 인도네시아의 인구를 합친 것과 맞먹는 수치입니다. 이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와 호주, 뉴질랜드만 해도 당뇨 환자가 현재 8,300만 명을 헤아립니다. 중앙아시아에서는 1,500만 명을 넘어섰고요.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에서도 각각 3,400만이 넘는 숫자가 당뇨 환자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들은 아주 무서운 기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당뇨 대란이라는 말이 절대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 동아시아를 포함한 지역에서 가장 많은 숫자 8,300만 명을 기록한 이유는 바로 중국 때문입니다. 경제가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도시화되면서 중국의 당뇨 인구 역시 초고속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초대형 규모의 헬스센터. 중국 각지에서 모여든 수많은 고도 비만 환자들은 매일 이곳에서 살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